접했던 만화는 그 외계에서 온 우레메라는 건데 사실 만화책은 아니었고요. 그 영화가 굉장한 감동을 저에게 줬어요. 그때부터 그림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고 야, 너 이러다 만화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 시리즈 전체 판매량으로 보면은 사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역사 조선시대부터 쭉 펴온 책 중에 가장 많이 판매된 책입니다. 거의 8천만 부가 넘게 팔린 책이고요. 근데 사실 이제 시리즈 책이다 보니까 제가 그걸 다 쓴 건 아니에요. 저희 이제 일부분을 썼어요. 근데 그래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많이 본 그런 책 중에 하나죠. 바쁜 일상 속 여러분 마음속에 쉼표가 되어주는 특별한 공간 해화 책방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화 책방의 책방지기 안현모입니다. 오늘 해화 책방을 찾은 손님은요. 다양한 주제를 쉽고 재미나게 풀어내는 신비한 능력의 소유자이십니다.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무한 자극하며 뽀로로를 잇는 초통령으로 등극하신 분, 바로 조영선 작가님 오셨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해화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작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렇게 손 흔들고 인사하셨을 때 네. 많은 어린이들과 또 학부모님들께서 반가워하셨을 것 같아요. 네. 아는 선생님이다, 아는 작가님이다 이러면서 아이들이 네. 굉장히 반가워했을 것 같은데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내시는데 탁월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게 너무 몸둘 바 모르겠네요. 정말 앞으로 이제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게 되겠지만 네. 방대한 책을 쓰셨어요. 네. 그리고 모두 아이들에게 인기를 끌었고요. 처음 이렇게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 만화를 집필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뭐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꿈을 갖는 어떤 시기가 있잖아요. 어떤 계기가 있잖아요. 제가 만화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계기를 갖게 했었던 가장 첫 번째 사건이 네. 아주 재미있는 그런 만화 영화였습니다. 혹시 뭐였어요? 아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는 친구들이 아니라 제 나이 또래가 네네네. 알겠죠. 제가 알았으면 좋겠네요. 외계에서 온 우레메라는 네, 알아요. 심영래 씨가 주연했었던 그 극장에서 영화였는데 개봉하고 그러지 맞습니다, 않았나요?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게 우리 초등학생 학생들에게 얼마나 이게 인기가 많았었던 거냐면 그때 당시에 영화관에서 어린이를 위한 어떤 콘텐츠를 방영한다라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게다가 영화 상영관도 사실 많지 않았고 집에 오더라도 TV가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맞아요. 있고 그리고 채널이 2개, 3개 밖에 없었고 어린이를 위한 방영 시간은 1시간, 2시간 정도밖에 없었죠. 네. 그러다 보니 이 대형 스크린에 그 어린이를 위한 콘텐츠가 방영된다라는 것은 굉장한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딱 보는 순간 너무나도 막 감격이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벅찬 감격이었고 보고 난 이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나중에 이렇게 멋진 만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만화가가 되고 싶어서 만화에 관심을 갖게 되더니 자꾸 따라 그려보게 되는 겁니다. 그림을 좀 그리셨구나. 예, 처음에 그렸던 그 그림이 우레메였어요. 저 근데 우레메가 네. 사람이 나오는 실사 영화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근데 실사와 만화를 합성을 했어요. 지금 같으면은 만화와 실사인지 잘 구분이 안 되게 특수효과로 잘 편집을 했겠지만 그 당시엔 편집 기능이 너무 없다 보니까 만화는 만화 따로, 영화는 영화 따로 해서 따로따로 편집을 해서 뭔가 좀 이질감이 좀 느껴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의 시선에는 최고의 영화. 완전 매료된 거구나. 그렇죠. 어벤져스 저리 가라 할 정도의 네. 엄청난 그래서 그런 영화였죠.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는 네, 그리고 현실과는 조금 다른 우리를 다른 세상으로 이동시켜주는 맞습니다. 그런 만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화 중에서도 조금 공상과학, SF 그런 만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처음 그렸던 그림도 로봇 그림이다 보니까 사실 로봇이 그리기가 쉽진 않잖아요. 나중에 이제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태권브이나 마징가 이런 것보다 그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걸 열심히 따라다 그리다 보니 어느 순간 제가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돼 있었고,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반에서 제일 잘 그리는 사람, 그 다음은 뭐 학교에서 제일 잘 그리는 사람. 그림 짱. 예. 그림 짱 먹으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면서 이제 막연했던 꿈이 구체화가 되는 겁니다. 와, 그러면 굉장히 어릴 때부터 계속 이 꿈을 꾸고 계셨던 거고 맞습니다. 꿈을 이루신 거네요? 맞습니다. 제가 처음 그렇게 하고 싶었었던 마음을 가진 시기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한 번도 변한 적도 없고요. 네,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와, 대단하시다. 네. 정말 한 우물만 계속 파셨네요. 한 길만 꿈꾸고. 또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그냥 만화가 아니라 교육용 학습 그렇죠. 만화를 그리게 되셨잖아요. 네네네. 그걸로 너무나 유명해지셨고 그렇죠. 그 첫 물꼬는 뭐였을까요? 사실 만화가의 꿈을 품는 사람들은 뭐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 내가 학습 만화가가 돼야지라고 하면서 만화가의 꿈을 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당시로 돌아가면 그렇죠. 그 그런 당시에는 본보기가 없었고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일반적으로 그냥 재미있는 만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나의 생각을 그냥 편안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만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IMF라고 알죠. 아시죠? 네, 알 98년도. 수밖에 없으신데 네. 그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그런 출판 만화가 아주 크게 무너졌어요. 그 당시에 이제 대본소 만화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을 했었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만화가가 수익을 얻는 방법은 이제 책이 판매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책이 어느 정도 판매되면은 그 판매 수량의 몇을 곱해서 인세를 받게 되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IMF가 터지면은 뭐 가정에 돈이 없다 보니 예전에는 그렇게 레저나 여유 있는 돈으로 사용했던 금액을 아끼게 되니까 아무도 만화를 안 사보는 거예요. 책을 안 사는구나. 예, 그렇게 되다 보니 아무리 뭐 유명한 작가분들도 다 이제 만화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만화가 좀 살아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학습 만화였어요. 그 물꼬를 처음으로 튼 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만화였습니다. 홍은영 작가님이 이제 그림을 그리셨고 그게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TV에서도 방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학습 만화가 엄청나게 유명해지면서 이제 출판사들이 이거 수익성이 있다. 우리도 만들어 보자 하면서 여기저기서 학습 만화 작가들을 모집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 100명 정도가 흩어졌다 다시 모였다고 친다면 한 50명은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원하던 만화가 아니었던 거죠. 보통 학습 만화와 일반 만화의 가장 큰 차이점은 네. 학습적인 요소를 녹여야 되는 부분이죠.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익숙하지 않았고 만화와 학습이 많이 분리돼 있다 보니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만화가 그렇게 달갑지 않았어요. 네. 아이들이 만화 보고 있으면 야, 너 공부 안 하고 만화 보니? 지금 공부 안 하고 게임하니? 이런 말과 좀 비슷한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미지가 좋지 않았죠. 그런 곳에서 만화를 하려니 아무래도 공부를 많이 하고 뭐 학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갖춘 사람이 만화가가 되는 길을 얻는 거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림을 잘 그리는데 그 그림을 뒷받쳐줄 만한 스토리가 네. 그 그림 수준만큼 올라오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어요. 지금 말로 말하면 이제 컨텐츠가 좀 부족했군요. 맞습니다. 네, 그림체는 좋은데. 맞습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학창 시절에 공부를 좀 안 하는 편이었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편이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림 그리느라. 네, 맞습니다. 네. 저는 목표가 확실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만화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아니 만화가가 뭐 수학이 무슨 필요가 있고 영어가 무슨 필요가 있어. 만화 잘 그리면 되지. 그래서 앞에서 열심히 막 그 수학 공부 가르쳐주고 계실 때 책에다 저는 몰래 낙서. 책으로 가려놓고 네. 이렇게 세워서 가려놓고 몰래 이제 그림을 그렸죠. 근데 그 당시엔 제가 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그림을 잘 그리면 된다 생각했더니.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내가 배우고 아는 것들이 많아야 작품을 만드는데 그 경험들이 다 녹아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만 잘하게 되면은 이게 반쪽짜리가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네. 저에게는 한 가지 잘하는 분야가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책 읽기? 한번 맞춰보실 수 있습니까?
과학. 맞습니다. 아, 너무 쉬운 퀴즈였어요.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물어보면은 너무 잘 맞춰요. 근데 다른 공부는 왜 안 했는데 그럼 선생님 왜 과학은 하셨어요? 과학이 만화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네. 저는 사실 과학 공부를 잘해서 만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재밌었어요. 뭐 그 축구 선수 이영표 씨도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뭐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 과학이 공부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에게는 좀 게임이나 놀이 같은 네. 그렇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잘할 수밖에 없었고 어디 가서 과학 얘기 나오면은 막 아는 체 하고 그게 갖춰져 있다 보니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학습 만화라는 시장이 열렸을 때 네. 그 기회를 제가 잡을 수가 있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그 뭐 수학, 과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만든다 한다면은 아 내가 그걸 어떻게 하고 거부감을 그냥 거부감을 느끼는데. 느꼈는데 저는 과학도 좋아했고 오. 만화도 좋아하다 보니 네. 자신감이 있었어요. 아, 이거 시청하고 계신 그 학생분들이 눈여겨 봐야 되는 대목이네요. 맞습니다. 과학 공부를 해두면 이렇게 기회가 그렇죠. 왔을 때 이 잡을 수 있다. 과학뿐만이 아니고 네. 지금 배우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 지금 가장 후회가 되는 게 이런 네. 겁니다. 도라에몽이 제 친구여가지고 과거로 갈 수 있는 능력을 준다 네. 한다면 어렸을 때 저에게 가서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너 뭐 하는 거야 공부해라고 하고 싶어요. 그림만 그리고 있었던 저에게. 왜냐하면은 이 작가가 돼서 막상 글을 쓰게 되니까 네. 그동안 내가 배우지 못했던 것들이 아쉽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나마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배웠던 것, 책을 읽으면서 배웠었던 것들이 다 만화에 녹아들어요. 그럼요. 아는 만큼 나오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네. 지금 배우는 공부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냐 이런 의문을 갖지 마시고 열심히 해두면은 언젠가 내 꿈을 이루는데 다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처음으로 학습 만화 시장이 열렸을 때 네네. 다행히 어렸을 때 좀 공부를 해둔 부분이 있으니까 네네. 또 만화도 잘 그리시니까 네. 이 시장에 뛰어들게 되셨거든요.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좀 아는 게 부족해서 이게 학습 만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면 반면 네. 어른으로서 너무 많이 알아서 이거를 만화에 다 담아내기에는 좀 덜어내야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교과서도 아니고 학습지도 맞습니다. 아닌데 딱 지루하지 않을 만큼만 호기심을 자극할 정도로만 만화를 써야 되는데 그 균형을 맞추는데 상당한 고민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아, 네. 이 분야에 대해서 되게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학습 만화는 이게 작가가 만들고 싶다고 해서 이제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출판사에서 이게 이제 뭐 시장성이 있고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돼야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재밌게 볼 수 없으면 아무리 좋은 책을 쓴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최대한 읽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만화 시장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예 이야기만 이야기 중심으로만 가다가 그 한 페이지 정도, 두 페이지 정도 학습 내용을 약간 구색을 맞추기에 끼우는 것처럼 네. 끼워 넣는 방식. 그럼 그것만 건너뛰고 읽으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다 건너뜁니다. 하지만 네. 이거라도 안 넣으면 부모님들이 이거 무슨 학습 만화야라고 할 수 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색 맞추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그걸 건너뛰고 읽는 걸 뻔히 아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아이들이 학습 내용을 같이 읽으면서 할 수 있을까? 그냥 스토리 내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저는 네. 연구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스토리텔링 이제 만화 기법의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제 자랑같이 느껴지셔서 좀 죄송하지만은 아니요, 궁금해요. 네 스토리텔링형 그 이제 시장이 딱 열렸을 때 그 중심에 이제 Y 시리즈가 사실 있었어요. 네. 언제 시작된 거예요, 이 Y 시리즈는? 이 Y 시리즈는 사실 제가 2005년에 처음 예림당이라는 출판사를 만나게 됐을 때 이미 12권의 왜라는 시리즈가 있었어요. 한국말로. 그렇죠. Y가 아니라 왜라는 이름이 12권이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뭐 아주 그렇게 인기를 끌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스테디셀러로 좀 팔리고 있었던 그런 책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확실히 리뉴얼을 해서 이제 시대도 많이 변하고 이제 학습 방향도 변하다 보니
조금 이제 더 재밌고 유익한 만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증편을 하게 됐는데 네. 제가 그 증편을 할 때 초기에 이제 그 예림당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처음으로 기획했었던 책이 누가 들으면은 어떻게 그런 책을 만들 생각을 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제가 물리와 화학이었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물리화학이 재밌으니까 네. 다른 분들도 다른 친구들도 물리화학을 재밌어 할 거라 믿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S 출판사를 가서 기획서를 딱 보여드렸는데 다 좋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제 마음을 탁 때리더라고요. 그런데요, 아이들이 과연 물리화학을 보고 싶어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한 번 더 이제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아, 그렇구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만화를 만들어야지 내가 좋아할 만화를 만들면 되는 게 아니구나. 네. 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죠. 그런데 이제 예림당이라는 곳을 갔을 때 제가 만들어 놓은 기획서가 너무 아까우니까 여기까지는 그래 한번 넣어보자. 네. 그래서 물리화학을 넣은 겁니다. 제목이 물리화학은 아니었죠? 주제였어요, 주제. 주제. 아, 예. 과학 주제. 그런데 그 예림당에서도 좀 놀라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만화가가 이런 주제로 들고 온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림당은 이 Y 시리즈는 시리즈 책이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가 필요한데 사실 물리화학도 필요하긴 하다. 네. 근데 가장 찾기 힘들 거라 생각했던 작가가 가장 빨리 나타나서 좀 놀랬다. 우와. 네, 그러면서 이제 한번 써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물 만난 고기처럼 네. 정말 재미있게 쓰고 싶어서 네. 연구를 막 하면서 이제 처음 쓰는 책이니 또 얼마나 아이디어가 많았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것을 녹여서 첫 책 물리책을 딱 보내드렸더니 출판사분들이 너무 놀라워하면서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좋았냐고 했더니 지금까지의 학습 만화는 지식 위주. 네. 그러니까 뭐 남자 여자 캐릭터가 나와서 이게 뭐예요 박사님? 하면은 이건 이거란다. 이건 저거란다. 이렇게 물어보면 가르쳐주고 이게 네. 이제 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설명하듯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아예 기승전결 스토리를 만들어요. 네. 그 이제 학습 목차를 보고 이렇게 기승전결 스토리를 드라마처럼 만들어서 그 사이에 녹였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보면서 아니 이런 어려운 주제도 재미있게 읽힐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때부터 저를 대폭적으로 밀어주셨죠. 와, 쓰고 싶은 거 마음껏 써보세요. 네, 그리고 이제 새로 이제 이게 시리즈다 보니까 네. 저 혼자 책을 다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이제 다른 새로운 작가분들도 저와 합류해서 같이 책을 쓰게 되는데 이제 제 책이 샘플이 되는 거죠. 아, 이거 너무 제 자랑 같아서 죄송하네요. 사실이니까요. 역사적 사실이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셔요. 제가 예전에 퀴즈대회 나갔을 때도 심지어 그 앵커분이 저한테도 수익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질문을 웬만하면 안 받는 편인데 제가 뭐 얘기를 하자면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Y가 뜨기 전까지는 사실 그 만화 하나하나 만드는 것이 다 그 끌어와야지 만들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진 재력이나 뭐 그런 시간 이걸 다 끌어와야지 하나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걸 만드는데 다음에 또 무엇을 만들 때 항상 그 제작비를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Y 이후에는 좀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책을 만들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그러면서 좀 예전에는 이 책이 정말 책을 만드는 게 좋아서 내가 작가가 됐지만 막상 그 마감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하는 내 모습이 조금은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그런데 이 자유함을 느끼게 되니까 책을 쓰는 거 하나하나가 더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잘 되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좀 더 자유롭게 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었고 이 작가 생활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생겼다. 2조 정도 벌으셨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조. 아, 천지차이입니다. 상대도 안 돼.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작품 영역에 정말 끝이 없구나라고 제가 느끼게 된 계기가 뭐 토깽이네 경제오락실 같은 네네. 경제서적도 세 편이나 나왔고요. 맞습니다. 뭐 한국사 고, 라이브 세계사, 악동 김블루의 친절한 과학, 일렉트론 영웅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주로 뭐 인문학이나 과학이 중심이 되는 것들이
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K-팝을 주제로 한 책도 한 권 참여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I am 시리즈에서 네네. I am 블랙핑크를 블랙핑크. 집필을 하셨는데 와 어떻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는지도 궁금하고 집필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보통 제가 이제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프리랜서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프리랜서들은 뭐 좀 경험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내가 직접 이거 하고 싶어요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연락이 먼저 와서 네. 그걸 저희가 고르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조금 유명세가 있다 보니까 이제 연락을 여기저기서 주세요. 네. 그때 매번 똑같은 과학 시리즈 뭐 했던 거 또 하는 거 같은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신선한 주제가 들어온 거죠. 인물에 대한 만화를 만들고 싶다. 근데 저는 이제 일반적인 위인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블랙핑크라고 이제 주제를 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 블랙핑크 음악을 좀 아실 때였어요? 제 나이대를 보시면 알겠지만 알 수가 없는 나이대긴 합니다. 그래요? 충분히 좋아하고 즐겨 들을 수 있는 나이대인데. 정말 그 블랙핑크 팬들이 보면은 네. 막 화를 내실 수 있는데 저는 처음에 에이핑크로 잘못 들었었어요. 네, 제가 알고 있던 지식은 에이핑크밖에 없어서 블랙핑크라고도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와 그런데도 예스를 하셨네요. 저는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거를 경험하게 될 때는 무조건 좀 참여를 하고 싶어하는 편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뭔가 새로운 도전이었고 그리고 그 주제를 듣자마자 바로 허락을 한 게 아니고 제가 조금 이제 검토를 해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서 블랙핑크에 찾아갔죠. 블랙핑크를 네. 검토하기 시작하셨군요. 그때부터 이제 검색을 했는데 네. 와 스토리가 너무 멋진 거예요. 보통 이제 인물을 현존하는 인물에 대한 조사를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이 자료 찾기가 사실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살아온 인생에 좀 특이점이 없으면 네. 좀 너무 좀 지루하게 또 읽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데뷔서부터 그 성장해 놓은 과정까지 너무나 재밌는 요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건 무조건이다.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영상도 정말 많이 찾아봤죠. 네. 그러면서 이제 덕질을 좀 입덕을 하게 네. 입덕을 하게 됐습니다. 정당한 덕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만화를 쓰면서 제일 신경 쓰였던 부분은 뭐냐면 네. 물론 이제 흠잡을 데 없는 멋진 그룹이지만 혹시 제가 이걸 써내려가는 과정에서 어떤 팬들이 봤을 때는 좀 왜 우리 언니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라고 혹시 할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팬들이 의식되지 않을 수가 없죠. 의식이 안 될 수가 네. 없죠. 그래서 엄청난 팬덤을 갖고 있는 또 그룹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본인에게 누가 혹시 되지 않을까. 네. 그분이 딱 읽었을 때 뭐지? 왜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럴 수도 있으니까 네. 최대한 이제 사실에 기반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네. 읽으신 분들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당사자들은 읽고 연락이 오던가요? 안 그래도 네. 제가 그 에피소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지만 네. 아직까지 접합점이 없었습니다. 정말요? 제가 지금 뭐 바라는 거는 뭐 그분들 얼굴을 직접 보면서 대화하는 것까지 바라지 않고요. 네. 혹시나 제 책을 읽으셨을 수도 읽으시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네. 읽으셨다면 네. 재밌게 읽었어요라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네. 와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을 느끼지 않을까. 오늘은 정말 이 해와 책방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뭐 저 같은 성인 독자도 있을 네, 거고 네, 네. 아이들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이들을 키우시는 학부모님들도 또 선생님들도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봐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단 한 권의 책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출연하신 작가님들 중에서 그리고 앞으로 출연하시게 될 작가님들을 다 합쳐도 집필하신 책의 권수가 가장 많은 작가님이세요. 그래서 그럴 수도 어떤 있습니다. 책을 골라야 될지 좀 난감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 몇 권을 쓰셨을지를 세보려고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도저히 제 능력으로는 못 세겠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네.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것도 있고 네.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또 있어요. 뭐 해외에 또 이렇게 만든 것들도 있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다 이제 모아서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한번 이렇게 집계를 해봤는데 한 120여 건이 되더라고요. 120여 권이네요. 네네. 정확하게 몇 정확하게 건인지는- 저도 이제 지금 만들고 있는 것도 있고 아, 끊임없기 120권이 때문에. 넘어요? 네, 120건이 조금 넘더라고요. Y만 몇 권이에요? Y만 한 50여 건 되는 것 같아요. 아, Y 시리즈가 네. 50권이 넘어요? 50여 건 됩니다. 그러니까 와. 과학 시리즈를 가장 많이 해서 그게 한 20여 건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인문사회 시리즈가 10여 건 되고 뭐 교과서 시리즈, 그다음에 고전 시리즈 뭐 이런 걸 다 합쳐봤더니 한 50여 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와, 그럼 그게 한 20년 동안에 쓰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작가 20년 동안 120권을 넘게 쓰셨다고요? 두 달에 한 권꼴로는 나오는 거네요. 그렇네요. 네. 그럼 그 수많은 책 중에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게 될 단 한 권의 책은 뭔가요? 오늘 나눌 단 한 권의 책은 Y 정보통신이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인터넷과 통신 기술은 과연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요? 이 책은 정보화 시대의 핵심 기술인 정보통신을 딱딱한 설명이 아닌 학습 만화 형식으로 풀어냅니다. 주요 캐릭터 엄지와 꼼지 그리고 친구들이 가상현실 속 세계로 들어가 인터넷, 통신망, 데이터 등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 시스템 유니넷의 비밀과 음모를 마주하고 정보가 가진 힘과 위험성을 하나씩 깨닫게 되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기술을 설명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정보의 올바른 활용법,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가 왜 중요한지까지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와,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택된 책이네요. 네. 근데 저도 제목처럼 여쭤봐야겠어요. Why? Why 정보통신을 고르셨어요? 정보통신은 물론 제가 이제 쓴 책들은 다 저에게 큰 의미가 있지만 네. 그 중에서도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책이에요. 왜요?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4학년 때 처음으로 그 꿈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부터 그림 잘 그리게 되면서 이제 정말 각 작가가 되고 싶구나 하는 꿈을 구체적으로 갖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작가가 되면 이러한 내용으로 만화를 만들어야지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생길 때마다 계속 적어 놓습니다. 그때부터요? 네. 근데 그때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어쨌든 중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연습장에 그 어떤 영화를 한 편 봤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그 영화를 모티브로 한 어떤 저만의 이제 창작을 이제 막 이렇게 글을 썼죠. 그래서 그 시나리오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야, 나중에 내가 진짜 만화가가 되면 이걸로 만화를 꼭 만들고 싶다. 그렇게 꿈꿔왔던 일이 어떻게 보면 현실이 돼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그럼 중학교 때 이 정보통신 편에 대한 어떤 밑그림이나 아이디어 노트가 이미 있으셨던 거예요? 이미 있었죠. 작가님 중학교 때 인터넷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정보통신을 주제로 할 근데 만큼. 이제 정보통신을 주제로 이제 그걸 했다기보다는 네. 전체적인 그 이야기의 플롯. 네, 이 정보통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이 캐릭터들의 여정.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정보통신이라기보다는 어떤 한 인공지능이 네. 너무나 발전해서 나중에 이제 인간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만들어지는 그런 네. 내용의 글이에요. 근데 그거를 정보통신이랑 연관이 너무 잘 맞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보통신 주제에 내가 예전에 써놨던 이 이야기의 플롯을 잘 섞으면은 좋은 작품이 나오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들게 된 거죠. 와,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그 인간을 뛰어넘는, 인간을 능가하는 인공지능의 출현을 예상하셨어요? 뭐 저 혼자 예상한 건 아니죠. 예전부터 뭐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분도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부터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뭐 그렇긴 딥블루가 뭐 세계 체스 챔피언을 이기기도 했었고. 터미네이터 같은 것도 나오고. 맞습니다. 그것도 뭐 다 그 인공지능이 네. 그 미래의 어떤 그런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이런 예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저만의 이제 생각을 하나 넣고 싶었었던 거는 그 인공지능이 그냥 마냥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인공지능과 인간의 교감 사이에서 어떤 갈등이 이루어지면 재밌겠다 생각해서 주인공 여기 나오는 인공지능의 주인공 이름이 이제 유니넷인데 유니넷. 네, 유니넷. 그 유니넷을 뭔가 조금 인간과 굉장히 닮은 그런 모습으로 형상화해서 굉장히 이제 소통도 나누고 감정도 나누는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맞아요. 마지막 부분에 그런 게 펼쳐지죠. 읽어주셨군요. 와, 저도 읽어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 책이 흥미로웠던 거는 뭐 정보통신 여러 분야에 등장하는 뭐 용어들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네네. 뭐 역사나 현재의 현황 이런 것도 다루고 있지만 또 뒤편에 가면 이런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윤리 그런 중요한 문제점까지도 맞습니다. 다 아우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학기술부가 선정한 우수 과학 도서로까지 뽑히게 됐죠. 여기 이렇게 수상 내역도 이렇게 길게 나와 있잖아요. 어른인 제가 봐도 처음에는 이거 뭐 아이들을 위해서 쓴 거잖아 이러고 펼쳤지만 몰랐던 것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네. 제가 사실 뭐 정보통신 전공자도 아닌데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와, 되게 도움된다라고 느꼈고 또 이걸 딱 덮으면서는 되게 빠른 시간에 읽었는데 덮으면서는 다른 것도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주제들을 살펴보니까 너무 정말 네, 다양. 재밌어 보이는 주제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 특히나 되게 관련성이 높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다른 것도 꼭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네. 뭐 IT에 관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이거를 그냥 설명하듯이 알려주는 게 아니라 1, 2, 3, 4, 5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캐릭터들이 등장을 해서 이 캐릭터들이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고 네. 거기에서 이제 미션을 수행하면서 저절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캐릭터들이 몇 명 등장하는데 이 중에서 혹시 특히 애정이 가는 캐릭터가 있으신가요?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애정이 가는 캐릭터는 그 유니넷일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인공지능이 성장하는데 가장 크게 필요한 것이 빅데이터인데 네. 이 빅데이터는 우리 인간의 그냥 일상, 우리가 대화 나누고 막 소통하고 이러는 정보들의 일상을 모아가지고 인공지능이 그걸 학습하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인공지능은 인간과 닮은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그 어떤 악한 부분만 우리가 제거하면서 우리가 선하게 활용을 하는 건데 이제 저는 좀 비틀어서 얘가 만약에 스스로 한번 그러니까 제거하는 부분을 까지도 그 제거돼야 되는 부분까지도 학습을 했을 때 인공지능이 어떻게 판단을 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자체 마음은 인간을 지켜야 되고 선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악한 부분을 스스로가 제어를 해서 네. 누군가에게 희생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희생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희생이 어떻게 보면 모든 인류에게는 좋은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인간적으로 봤을 땐 단 한 명의 희생이라도 만들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AI는 AI이기 때문에 그들 판단에 인간을 제압하고 억압하고 하는 것이 인간을 위해 좋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위험성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2007년에 쓰신 거라서 전 정말 놀라웠거든요. 네. 그 이후에 뭐 인공지능이 이제 막 대중적으로 이제 막 정말 상용화 단계에 온 거는 최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이 슬금슬금 대두되고 있는 건데 네네네. 그거를 예견을 한 거 플러스 이거를 그 해결하는 방식을 좀 창의적으로 네. 제시를 하신 점이 그냥 막연히 AI가 우리의 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도 네. 도덕적으로도 더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맞습니다. 존재로 이제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좀 인상 깊었는데 그 당시에 좀 굉장히 안타까운 그 뉴스가 있었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지만 그 연예인 중에 이제 모 연예인 분이 이제 악플에 시달리다가 이제 또 좋지 않은 그런 일을 경험을 하셨는데, 근데 그 굉장히 슬펐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이 정보가 사실 우리에게 주는 혜택도 굉장히 크지만 악영향도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이 정보통신 책에서 네. 그 내용을 한번 다뤄보고 싶었어요. 아, 그러면은 저는 사실 이거를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네네. 올해 읽었기 때문에 네네. 그게 어떤 하나의 사건에서 영감을 받은 건지 몰랐는데 네네네.
그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다 네. 이렇게 녹여내신 거구나. 전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부분이. 그리고 너무 안타깝게도 이것을 쓰셨을 당시 그 이후에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생겼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셨을까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어떤 셀럽 연예인과 윤희애 씨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화를 소개하면서 뒤에 인터넷 10계명이라고 정리를 또 해놓으셨어요. 지금 현재 이제 새롭게 등장한 뭐 메타버스라든가 네. 뭐 AI라든가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책의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놀랍게도 이미 또 다 쓰셨어요. 맞습니다. 안 쓴 게 없던데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맞습니다. 자물인터넷, 미래 에너지, 드론, 첨단 소재, 컴퓨터 바이러스, 블록체인 암호화폐까지 정말 안 쓰신 게 없는데 지금 새롭게 써야겠다고 뭐 마음 먹고 계신 주제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의아하실 거예요. 의아해 하실 거예요. 제가 인공지능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아, AI 편이 없나요? 없습니다. 못 쓸 것 같아요. 제가 왜 물론 이제 AI에 관련돼서 썼다고 뭐 쓴다고 한다면 예전에도 네. 기회가 있었겠지만 등장은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그렇죠. 정보통신편에도 AI가 등장을 맞습니다. 하고. 근데 이제 AI만 딱 주제로 네. 해가지고 다뤄본 책은 없는데 한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은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고요. 그리고 좀 부끄럽지만 제가 3D 프린터라는 책을 쓸 때 네. 그때 3D 프린터를 처음 사서 만져봤어요. 당연히 어떤 책을 쓰기 위해서는 그걸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블로그도 보셨다고 했는데 그 블로그도 YSNS라는 책을 쓰면서 네. 그때 처음으로 개설을 했어요. 와, 언행일치를 하시는구나. 제가 안 하고 안 와. 해보고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네. 그 주제가 나오면 무조건 그걸 저는 체험을 해봐야 되니까 인공지능을 제가 좀 더 많이 활용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재미도 막 느끼고 그렇게 됐을 때 책을 써야 읽는 분들도 좀 더 유용하고 실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아직까지 인공지능에 대한 완벽한 어떤 이해가 없고 네. 제가 직접 뭐 이론적으로는 많이 들어봤지만 이제 막 상용화되기 시작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직접 제가 실무적으로 부딪혀 보고 책을 쓴다면 좀 더 좋은 책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조만간 네.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 쓰실 것 같으세요? 네네. 와, 그때도 정말 여기서 이제 뭐 IT 사회 뭐 IT 시대에 필요한 뭐 윤리적인 문제를 거론하셨듯이 네네네. AI 시대에 또 그 거대 인터넷 기업들과의 윤리적 문제 이런 것도 좀 네. 담으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AI가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막 이제 너무 뭐 눈부신 성취를 이룬 이런 시점에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검색만 하면 나오는 세상이니까 네네네네. 그럴수록 아이들의 창의력, 사고력이 중요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이제 부모님들도 관심이 많으신데 혹시 부모님들께 아이들의 사고력, 창의력을 발달시켜 줄 수 있는 노하우 같은 거를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 이 교육 분야에 무슨 큰 자격증을 따고 있거나 갖고 네. 있거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움은 있어요. 그렇지만 교육자이시죠. 네, 그렇죠. 엄연히.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은 제 책 제목에 답이 있습니다. 어떤 책? 제목이? Y의 네. 답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되셨는데 예전에 한 5년 전인가 6년 전 영상에 그 인터뷰에 굉장히 좀 인상적인 그런 그 인터뷰가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미래에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처음에는 그걸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저도. 근데 AI 시대가 되면서 이제 확실히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AI 푹 빠져 있습니다. 네. AI를 가지고 막 컨텐츠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음악도 좋아하다 보니까 음악을 가지고 이제 학습 뭐 만화가 있다면 학습 뮤직 비디오도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네. 제가 이제 AI와 이제 제 이제 아이디어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학습 뮤직 비디오를 만들어서 유튜브 채널을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렇게 이제 그거를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왜 AI 시대에는 질문을 잘하는 게 중요하냐? 왜냐하면 우리가 AI에 명령을 내리는 것 자체가 네. 질문이잖아요. 네. 그렇죠? 물어보고 이건 어떻게 하면 돼? 너 생각은 어때?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까? 그런데 똑같은 AI, 네. 똑같이 성능 좋은 뭐 수천만 원, 수억이 되는 그런 AI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제공을 해줬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엄청난 수익을 내고 또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분에게 쓸모없는 그쵸.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다. 잠재력을 충분히 끌어올리지 못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질문을 잘 던지는 그런 입장에 서야 되잖아요.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입장에 서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가르치는 게 좋을까? 저도 연구를 해봤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답을 내주기를 많이 바라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궁금한 거를 네. 그냥 답을 내주세요. 두 가지가 숨어 있어요. 하나는 아빠가 이만큼 알고 있어.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 것도 있고, 하나는 더 이상 묻지 마. 이게 답이니까 길게 얘기하기 귀찮으니까 정답을 얘기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대화를 하지 말고, 만약에 그 어떤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은 이미 한 얘는 80-90% 가능성이 있는 아이입니다. 네. 왜냐하면 대부분 아이들 질문조차 잘 던지질 않아요. 네. 그러면 그 기회를 귀찮아가지고 대충 대답해서 넘겨버리면은 그 소중한 기회를 그냥 넘겨버리고 이 아이는 거기서 멈춰버려요. 더 이상 질문 안 하는 아이가 돼버려요. 네. 내 아이가 질문하면 너무 기뻐해야 돼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질문을 길게 끌고 갈까? 와. 길게 끌고 갈까를 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컵은 왜 동그래? 네. 네모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러면 네모난 것과 동그란 것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네가 뭐 네모난 거를 쓴다고 생각해봐. 어떤 네. 장점이 있을까? 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부모님들께서 여유가 네, 없으세요. 너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를 한다고 느끼실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답을 주기보다는 한 번 더 질문을 자꾸 해서 아이가 고민을 하게 해보는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질문을 했을 때 네. 정답부터 내놓지 말고 맞습니다. 다음 질문을 유도해 보는 거. 유도하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정말 좋은 팁이네요. 맞습니다. 원래는 제가 그림을 좋아해서 그림 연습을 정말 열심히 했었고 반에서도 그림을 제일 잘 그리는 사람이었고 학교에서도 그림을 거의 제일 잘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만화가들이 가득 있는 그 집단에 들어갔더니 저의 실력은 완전 우물한 개구리였던 거죠. 그때 그림으로서는 이분들이 이길 수 없겠구나라고 낙담을 하고 있을 때 어떤 만화가분이 야 너는 글을 참 잘 쓴다 라는 그런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가 글을 쓰고 내가 그림을 그린다면 좋은 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해주시고 그때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콘티 스토리를 쓰면서 좋은 반응을 얻게 됐고 이것이 나의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는 데 더 전념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어렸을 때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지금도 수학을 별로 못하지만 그렇게 여러 번 읽었던 게 공교롭게도 수학 만화였어요. 예. 아직도 기억이 나요. 뭔가 주인공이 막 무슨 열기구 같은 거 타고 다니면서 옛날 뭐 아라비아 숫자 이런 거의 탄생부터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런 만화였는데 그때 정말 그 만화를 통해서 내가 지금 그나마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게 바로 만화의 힘입니다. 네, 그 생각이 나고 조금 더 컸을 때는 먼 나라 이웃 나라를 또 너무 좋아해서 제가 그걸 한 번 읽는다고 다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못 버리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자리 차지하니까 이거 이제 버려도 되지 않냐고 너 다 컸는데 사회생활하고 있는데 이걸 왜 갖고 있어야 되냐 해서 너 언제든지 다시 꺼내보고 싶어서 버리지 말라고 그랬을 정도로 되게 애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또 그런 경험이 있으셨군요. 네, 그래서 한 그 아이의 성장에 있어서
어떤 주제든지 간에 이렇게 학습 만화를 통해서 접하게 하는 건 정말 귀한 경험이기 때문에 이런 책을 많이 써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또 다양한 주제로 집필 활동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한 시간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여러분의 일상에 쉼표가 되어주는 특별한 공간, 해화 책방. 감성을 채우고픈 여러분들에게 해화 책방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